문득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까닭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를 고되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마치 가파른 산을 하나 힘겹게 넘은 것처럼 온몸에 진이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오는 날들이 나이가 들수록 잦아집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토록 숱한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이토록 작은 일상 속에서조차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늙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구석구석에서 아까운 기운들이 쉴 새 없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마다 마음이라는 집 한 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단단하게 흙을 이겨 벽을 바르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기와를 올리고 싶었고 대문도 크고 넓게 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릴 즈음이 되면 집의 크기나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매서운 겨울의 틈새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의 장맛비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따뜻한 안쪽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껏 지은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곳곳에 틈이 벌어지고 상처가 나기 마련입니다. 문풍지가 찢어져 찬 바람이 들이치고 기와 한 장이 어긋나 그 틈으로 빗물이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미리 끌어다 안절부절 못하는 걱정, 이미 지나가 버려 어찌할 수 없는 어제에 대한 깊은 후회와 미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습관들이 모두 마음의 집을 헐겁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벌어진 틈새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평안을 유지해야 할 소중한 기운들이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 감정의 누수가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늘 춥고 배고픕니다. 마음의 기운이 쓸데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을 고치듯 내면의 공간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단단하게 보수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한옥을 지키고 가꾸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 서서 빗물이 어디로 새는지 어느 벽이 젖어 들어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는 지붕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야만 맑은 날 새의 기와를 얹고 단단하게 흙을 메워 더 큰 무너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누수를 막는 일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내 기운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행여나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치며 걱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의 발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들의 몹까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쏟아지지도 않은 비를 걱정하며 우산을 펴고 집안을 서성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마음의 기운은 정작 나 자신을 돌보고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쓰여야 할 귀한 힘입니다. 또한 젊은 날에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때 그 시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 하며 자책하는 마음은 이미 다 썩어 없어진 가을 낙엽을 굳이 다시 주워 모아 마당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라는 매서운 바람이 마음의 창호지를 사정없이 흔들기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내키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거나 지나친 배려를 베풀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나를 지켜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느라 맑은 기운을 다 쏟아붓는 것은 가장 뼈아픈 감정의 낭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나를 피곤하게 했던 생각의 꼬리를 쫓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끝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속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또 지나간 과거를 파헤치며 힘을 빼고 있구나. 내가 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구나 하고 알아채는 바로 그 순간 줄줄 새어나가던 기운은 일순간 멈추게 됩니다. 상처와 구멍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아프고 외롭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집을 고칠 수 있는 망치와 흙을 손에 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지붕을 단단히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지붕을 허술하게 덮은 집에 비가 새어들듯이 수양하지 않은 마음에는 번뇌와 욕심이 쉽게 스며든다. 지붕을 튼튼하게 잘 덮은 집에는 비가 새어들지 못하듯이 잘 다스려진 마음에는 어떤 번뇌도 스며들지 못하느니라. 잘 다스려진 마음이란 날마다 틈새를 살피고 비바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쉼없이 손을 보는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튼튼한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과 끊임없는 보살핌만이 비바람 앞에서도 고즈넉하게 버티어내는 든든한 집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틈새를 메우고 무너진 기둥을 바로 세우는 실제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러 흔들림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력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나르듯 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삐걱거리는 문지방에 기름칠을 하듯 아주 부드럽고 끈기 있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선 마음속의 불필요한 구역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 지어진 집은 무조건 방이 많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쓰지 않는 방이 너무 많으면 그 빈 방에 먼지가 쌓이고 찬 기운이 돌아 결국 집 전체가 온기를 잃고 맙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의 조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관계나 걱정거리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 경계선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억지스러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의 담장을 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밀어내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방문을 닫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대신 나 스스로에게 먼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숱한 안테나를 거두어들여 내 안을 향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틈새를 다지는 가장 단단한 흙이 됩니다. 또한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날아와 꽂힐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며칠씩 그 말을 곱씹으며 소가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지붕의 기와를 내동댕이 치고 기둥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그 비바람과 싸우려고 밖으로 뛰어갈 것이 아니라 그저 튼튼한 방 안에 고요히 앉아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와 억울함,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칠 때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흩어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나 자신과 똑같이 여기지 말고 마루 끝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구경하듯 그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내 마음에 지금 서운함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구나. 억울함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크고 튼튼한 대들보가 세워집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또한 감정의 누수를 막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여전히 놓지 못한 세상의 명예,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는 통제력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삶은 결코 내 마음대로 빚어낼 수 있는 진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굽이쳐 흘러가듯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억지로 물길을 막아 세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켜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쥐려고 할수록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빠집니다. 손바닥을 부드럽게 펴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고로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제 구멍을 막아두었다고 해도 오늘 다시 거센 바람이 불면 또 다른 틈새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진한다는 것은 끝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뜀박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내 마음의 집을 정갈하게 쓸고 닦는 평생의 일과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흙을 털어내고 무너지면 묵묵히 다시 돌을 쌓아 올리는 그 조용하고 성실한 반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고즈넉하고 평안한 한옥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지붕을 튼튼히 덮고 벽의 틈새를 단단히 메웠다면 이제는 그 집의 안쪽을 들여다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장식이나 가득 채워진 가구에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텅 빈 마루, 볕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정갈하고
빈 방이야말로 그 집이 가진 진짜 깊이입니다. 방 안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쉴 공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마음의 방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워 담아두었습니다. 10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 젊은 시절 나를 힘들게 했던 억울한 기억들, 그리고 굳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있는 타인의 짐들까지 모두 켜켜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정작 나 자신이 고요하게 머물러야 할 자리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의 방을 매일매일 쓸고 닦아 본래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무너진 내면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방을 비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와 내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집 주변에 담장을 두르는 것은 바깥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나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누군가 내 집 담장 너머로 쓰레기를 휙 던지고 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주워 내 집 안방 가장 깨끗한 곳에 모셔두고 밤낮으로 들여다보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무심코 뱉은 날 선 비난, 나를 향한 오해와 시기심, 이유 없는 짜증은 모두 타인이 던진 감정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냄새나는 말들을 기어이 마음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밤새 뒤척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분노하며 소중한 기운을 바닥까지 소진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내 마음의 문지방을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될 바깥의 바람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과 나쁜 감정을 던질 때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담장 밖으로 가만히 밀어내는 단단한 경계를 세워야만 불필요한 감정의 누수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 빛나던 순간에 얽매이거나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고 자책하는 일은 이미 불이 다 꺼져버린 차가운 재를 뒤적이며 온기를 찾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불조차 지피지 않은 빈 화로를 끌어안고 추위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녹이고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타오르고 있는 현재라는 이름의 따뜻한 불씨앗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는 마음을 붙잡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흔들림 없이 지켜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내쉬는 따뜻한 숨결,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마당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만이 복잡한 방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내 몸이 닿아 있는 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수선한 생각들이 가라앉고 텅 빈 고요가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넓은 빈방이 되어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붕을 살피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며 안방을 정갈하게 비워내는 수고로움을 거치고 나면 우리 내면에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의 고단함,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점차 좁아져가는 세상 속에서의 외로움이라는 거센 비바람이 사정없이 마음의 창문을 흔들고 문풍지를 찢으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사가 단단하게 잘 이루어진 사람은 그 비바람 앞에서도 결코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나무가 뽑힐 듯 거센 바람이 불고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려도 견고하게 지어진 집안은 고요하고 따뜻하기만 합니다. 빗방울이 기와를 때리는 소리는 오히려 불안을 재우는 차분한 자장가가 되고 문 밖의 차가운 바람은 방 안의 따스함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란 내 삶에 비바람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의 은신처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헐뜯는 소리가 들려와도 이제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구나 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쳐 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몸을 마주할 때도 두려움에 휩싸여 남은 기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떨어져 거름이 되듯이 몸이 늙어가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임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만사를 억지로 뜯어 고치려 발버둥 치는 대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그 결을 따라 흘러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정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세월에 이리저리 휩쓸려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겪어내며 마음의 집을 보수하고 또 보수해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는 거친 바람을 이겨낸 단단한 나무의 결이며 굽어진 허리는 집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석가래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세월이 만들어낸 은은한 향기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은 오직 지금 이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마음의 집을 짓는 일에는 완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쓸고 닦으며 다듬어 가야 하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짜증을 가만히 내려놓으셨다면 그것으로 훌륭하게 기와 한 장을 올리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미소로 넘기셨다면 그것으로 가장 튼튼한 기둥을 하나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묵묵히 쌓아 올린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남은 삶의 여정 동안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으로 흩어지던 기운을 모아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평안을 위해 쓰시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